여러분, 2026학년도 경북모의평가 1회 수학2 해설을 맡게 된 경북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지현입니다. 이번 경북모의평가는 수능을 50여일 앞두고 치러진 만큼 난이도와 출제 의도가 실제 수능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단원에서 계산의 정확도와 개념 이해를 함께 요구하는 문항이 많아서 기본 개념과 실전 적용력의 균형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문제 조건을 해석하고 상황에 맞는 풀이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성패를 좌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라 남은 50일의 학습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소,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적분법 세 단원에 포함된 핵심 개념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분법과 적분법에 관한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고난도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원의 기본 공식과 개념을 단순 암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풀어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시간 제한을 두고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풀이를 하여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 회씩 기출문제를 통합형으로 풀며 제한 시간 안에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시간이 모자라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는 꼭 틀린 이유를 분석하여 오답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오답 문항의 경우 계산 실수, 그리고 개념의 착각, 문제 해석 오류 중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유형을 반복하여 연습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북모의평가는 수능에서 여러분의 수학2 과목의 전략을 다듬어줄 나침반이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약점은 더욱 철저히 보완하여 수능 당일날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모의평가 1회 수학2 영역의 주요 문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고난도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수 a와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gx는 가와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일단 실수 전체에서 함수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gx를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식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가 2차 함수로 나타내어져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즉 3차 함수이기 때문에 gx는 x가 0이 아닐 때는 다항함수이므로 x가 0에서만 연속이 된다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x에 x는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좌극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는 0 기준으로 좌극한이면 첫 번째 식에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의 x값에 바로 0을 대입한 즉 F4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값이 gx의 x는 0에서의 우극한이자 함수값인 즉 F0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 조건을 보시면 함수 gx가 극소값을 갖는 x의 개수는 2개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소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수 gx를 미분하여 g'x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에 있는 gx를 미분하여 g'x를 구해보면 첫 번째 식을 미분하면 2x 더하기 a가 됩니다.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 fx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f'x가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라는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x는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x가 0보다 클 때는 f'x, 즉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x에 관한 방정식, 다음과 같은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고 네 실근의 합이 12분의 3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의 좌변을 잘 보면은 극한의 형태로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좌변을 잘 보면은 이 좌변을 미분계수나 혹은 도함수의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함수 g가 미분이 가능한 점과 불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저 극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조건을 첫 번째로 x가 0이 아닐 때 한번 좌변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gx 더하기 h에 빼기 gx-h인데 이제 미분계수의 형태로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gx를 빼주었다가 다시 더해주면 시계값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마이너스 gx-h가 1이 된다라고 방정식을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극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h분의 앞에 거 있는 두 개의 식과 뒤에 두 개의 식을 쪼개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리고 더하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분모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h분의 g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함수 g가 지금 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함수 g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을 보냈을 때 첫 번째 식에 대한 극한은 결국 g'x와 같고 두 번째 식에 있는 극한도 마이너스 h와 이 마이너스 h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값도 g'x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의 식이 결국 2g'x가 되고 그 값이 1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은 g'x는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x가 0일 때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극한이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x자리에 0을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g h-g-h가 되고 이 값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h는 0의 우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h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h는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극한은 결국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GH는 결국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GX에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H를 대입한 F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의 마이너스 H는 이 마이너스 H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GX의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한 값과 같겠죠. 따라서 빼기 마이너스 h를 대입하면 h제곱 마이너스 ah 더하기 f4가 됩니다. 이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여기 있는 F4라는 값은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듯이 F0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FH와 F0을 가지고 두 개의 식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FH-F0으로 묶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을 정리해 보면은 h분의 마이너스 h로 묶으면 h-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극한은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함수는 결국 전부 다 f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함수 f는 3차 함수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극한은 결국 f'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는 극한을 계산하면 h와 h가 약분이 되고 h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h에 0을 대입해주면은 주어진 식은 f'0 플러스 a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을 x가 0이 아닐 때는 g'x는 2분의 1, x가 0일 때는 f'0 더하기 a는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x가 0이 아닐 때 좌변, 즉 g'x는 또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로 쪼개어지기 때문에 좌변을 각각 2x 더하기 a와 f'x로 적어주어서 2x 더하기 a는 2분의 1,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f'x는 2분의 1,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0일 때는 f'0 더하기 a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에서 나 조건에서 구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써보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식은 x가 0보다 작을 때 1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최대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에서 보시면 f'x, 즉 좌변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최대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최대 3개의 실근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 있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세 번째 식에서 x는 0을 포함하여 나머지 식에서 각각 1개,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다 합쳐서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식에서 보시면 첫 번째 식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바로 근을 찾아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을 찾으면 2분의 1을 a에 빼서 2로 나눠주면 결국 근은 4분의 1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근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근 자체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서 a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y는 g'x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앞서 g'x를 구해보았는데 이 g'x는 2x 플러스 a였죠.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x를 이용하여 g'x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그려지는 그림은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a인데 이 y절편은 2분의 1보다 큰 그러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1, 2, 3에서 보시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면서 y절편이 전부 y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는 이미 고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 조건을 보시면 함수 gx가 극소값을 갖는 x의 개수는 2개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y는 g'x, 즉 미분한 함수를 그려보았을 때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미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주변에서 왼쪽에는 부호가 음수, 오른쪽에는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점에서 하나의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의 극소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x는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즉 f'x가 그려지는 2차 함수가 극소값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 2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f'x의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양수, 즉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2차 함수가 y절편이 0이거나 혹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출발하여 아래로 볼록한 이와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왼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또 다른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래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에서
F'X는 2분의 1, 이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구했었는데, 이 말인즉슨 결국 Y는 F'X와 Y는 2분의 1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하나의 점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림 1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 2도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y절편은 2분의 1보다 크게 이렇게 그려지면 똑같이 이 점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로 볼록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러한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극소값을 가지려면 x축과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만나는 요 점에서 또 다른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아니죠. 이 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 중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2의 그래프는 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y는 2분의 1과 교점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여기 서로 다른 이 점과 이 점, 즉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전부 만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작은, 즉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 3과 같이 y절편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보면 극소값이 이 점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절편이 0이거나 혹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위로 볼록한 함수 혹은 이렇게 생기는 함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만 생기기 때문에 극소값을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은 그림 2와 그림 3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g'x, 다음과 같이 결정된 y는 g'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에서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곡선 y는 gx와 y는 g4의 값은 결국 f4와 같죠. 이들이 만나는 점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 즉 극소값이 생기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g'x가 이와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gx의 개형을 살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y절편은 결국 g0, 즉 f0의 값이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F0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생각하면은 이 직선은 Y는 F0이 될 텐데 F0과 F4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직선은 Y는 F4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Y는 F4와 Y는 G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하는데 이미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점과 이 점에서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 즉 2차 함수 g'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2차 함수였던 이 그래프를 3차 함수로 오른쪽 그래프에 그려주어야 하는데 극대와 극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와 같은 그래프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극소를 가지면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F4와 y는 gx가 이제 한 점에서만 더 만나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y는 F4에서 특정한 한 점에서 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접하는 값은 결국 함수 4에 대한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그은 직선은 x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는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감소, 증가, 감소,
즉 3차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와 같은 구간의 일부분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y는 f4와의 교점은 오른쪽에서는 이제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즉 한 점에서 접해야 되고 이 점의 x값은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 2와 그림 3을 가지고 함수 gx, 즉 x가 0보다 클 때의 fx의 개형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0보다 큰 점에서 y는 fx와 y는 f4가 지금 x는 0에서 만나고 x는 4에서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방정식 개념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fx-f4는 0이라는 방정식은 x는 0을 x를 하나의 근으로 갖고 x를 하나의 인수로 갖고 x-4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f4는 3차 함수이고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k로 설정을 하면 kx의 x-4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구해야 할 fx는 kx의 x-4의 제곱 더하기 f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를 한번 전개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16x 플러스 f4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한 fx를 가지고 나 조건에서 주어진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내실근의 합이 12분의 37이다 임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첫 번째 식에서 근은 4분의 1-2a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 즉 f'x는 2분의 1, 이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fx에서 도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도함수를 구해보면 k의 3x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f'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각각의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면 지금 K의 값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정확한 각각의 값은 구할 수가 없지만 두 근의 합은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K분의 16K, 즉 3분의 1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내실근의 합은 4분의 1-a에 알파 더하기 베타인 3분의 16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인 x는 0을 합해서 12분의 37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서 우리는 a 값을 찾아내 보면 통분을 해보면 12분의 3-6a 더하기 64가 되고 얘는 12분의 3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과 64를 더해주면 분자에 있는 상수값은 67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의 2는 67에서 37을 빼주면 30, 즉 A는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값이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에서 세 번째 식을 보시면 A 값이 5면 F'0을 이용하여 K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한 F'X에서 F'0을 구해보면은 16K가 나오죠. 따라서 16K 더하기 5는 1이 되어서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서 함수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ax였는데 a가 5죠. 5x 더하기 f4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아래식은 fx인데 fx는 방금 마이너스 4분의 1에 x에 x-4의 제곱 더하기 f4였죠.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G-3에서 G8을 뺀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G-3은 GX에서 첫 번째 식에 -3을 대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9-15 더하기 F4가 되고 빼기 G8의 값은 아래식에 8을 대입한 값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X에 8을 대입하면 이 앞에 값은 -2가 되죠. 곱하기 이 값에 8을 대입하면 16이 되고 더하기 F4가 됩니다. F4와 F4가 소거가 되고 남아있는 값을 전부 계산하면 -6 그리고 이 값은 -32이기 때문에 플러스 32 따라서 정답은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증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가와 같이 두 개의 극한이 주어져 있고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와 3차 함수 fx가 있을 때 K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먼저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극한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요. x가 1로 갈 때 분모가 지금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분자에 있는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다항함수이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극한은 결국 분자의 x에 1을 대입한 값, 즉 f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f1이 되고 이 f1은 f-1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갈 때 분모와 분자에 0과 0을 대입을 해주면은 f-1분의 f1이 되고요. 이 값이 결국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f1과 f-1이 0이 아닌 어떠한 값으로 같아진다면 이 극한은 결국 1이 되어서 -3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f1과 f-1이 전부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1과 -1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지만 t라고 둔다면 x-1에 x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x-s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한 fx를 주어진 극한에 다시 한번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극한에 다시 한번 이 fx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보시면 주어진 fx에서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t에 x-2, x, x-1-s가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fx에 x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t에 x 더하기 2, x 더하기 1-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극한을 구해보면 t와 t는 약분을 시켜줄 수 있고 x와 x도 약분을 시켜줄 수 있으니 나머지 값에 전부 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에 -1 빼기 s 분의 2에 1 빼기 s 이 값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2와 2를 약분하고 분모는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1-s는 -3s -3, 즉 2s가 -4가 되어서 s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시 첫 번째 극한을 보시면 지금 f-1이 f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주어진 전체 극한은 함수 fx가 다항함수이므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이렇게 구한 fx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여 1을 대입한 미분계수 f'1을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하기 위해 이 fx를 전개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 두 개의 인수를 곱해주면 x제곱 -1이고
뒤에 x 더하기 2, 즉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함수 fx를 이용하여 도함수 f'x를 구하면 t에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x에 1을 대입한, 즉 f'1의 값은 1을 대입해주면은 6t가 될 것이고 이 값이 결국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t가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의 내용들을 한쪽에 정리를 해서 적어보면은 fx는 2분의 1에 x-1, x 더하기 1, x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f'x는 2분의 1에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은 1보다 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양변에 나누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보려는 시도를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FB와 B의 제곱, 그리고 FA와 A제곱, 즉 B는 B끼리, A는 A끼리 정리해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주어진 부등식은 FB 더하기 KB 제곱이 FA 더하기 KA 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gx라는 함수를 fx 더하기 kx 제곱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x는 나에 의해서 gb가 ga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제? 1보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임의의 AB에 대해서 GB가 항상 G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인즉슨 즉 Y는 GX, GX라는 함수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gx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함수 gx는 지금 fx에다가 2차 함수인 kx 제곱을 더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g'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g'x는 f'x 더하기 2kx, 즉 아까 구해두었던 f'x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2분의 3x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g'x를 다음과 같이 구했고 주어진 함수 y는 gx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우리가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큰 범위에서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g'x 즉 2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2차 함수의 개형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혹은 이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언젠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함수로 그려지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결국 두 함수 모두 다 g'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g'1은 주어진 g'x에 x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3 더하기 2k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즉 2k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했고 문제에서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결국 우리가 구해주어야 하는 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fm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은 f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한 값이고 주어진 fx에서 이 식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두 번째 인수에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2를 더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 함수에 대하여 점 P, 즉 3,0을 지나고 직선 y는 2x와 수직인 직선 l을 그었을 때 지금 이 직선과 이 곡선과 y는 2x가 만나는 부분의 넓이를 a, 그리고 직선 l과 함수 y는 fx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넓이를 b라고 할 때 b-a의 값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직선 l과 함수 y는 fx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b의 넓이는 알파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알파부터 3까지 함수 fx에서 직선 l을 빼서 적분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넓이 a는 지금 세 영역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옆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 즉 y축과 곡선, 직선 L과 Y는 2X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이 C의 넓이를 이용하여 B-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의 알파라고 하고 직선 L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L의 함수를 Y는 GX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GX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직선 y는 2x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0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g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한번 표현을 해보면 넓이 b는 알파부터 3까지 함수 y는 fx에서 gx를 빼서 x에 대해 적분한 값이 넓이 b가 될 것이고 그리고 a와 c를 합한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합한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지금 직선 y는 gx가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한 것이 a 더하기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c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넓이는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직선 y는 gx를 우리가 구해두었기 때문에 y는 gx의 y절편, 즉 y절편이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변을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높이, 즉 y는 2x와 직선을 y는 gx와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우리가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를 연립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즉 y는 2x와 연립을 해서 이 방정식의 x값을 구해준다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5x가 2분의 3이 되므로 x값은 5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 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3, 그 다음에 높이인 x좌표 5분의 3을 곱해주면 20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20분의 9가 될 것이고 따라서 b와 a의 넓이의 차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먼저 b를 쓰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fx 마이너스 gx d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넓이는 이 적분식에서 20분의 9를 빼준 것이 되겠죠. 빼기 0부터 알파까지 gx
마이너스 fx dx 빼기 20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의 값을 플러스로 바꿔주고 0부터 알파까지 fx 마이너스 gx로 바꿀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적분식과 피적분 함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함수의 적분 구간을 합쳐서 0부터 3까지 fx 마이너스 gx dx만 계산을 해주고 거기에 20분의 9만 더해주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b-a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 fx식은 문제에 주어져 있고 gx는 아까와 같이 구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계산을 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3까지 함수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세제곱이죠. 더하기 2분의 3x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 gx를 빼준다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dx가 되고 거기에 20분의 9를 더해주면은 피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0부터 3까지 대입을 해주고 거기에 20분의 9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3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8분의 81 더하기 2분의 27 더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거기에 20분의 9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값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40분의 6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극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는 3에서 극소를 가질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x는 3에서 극소를 갖는다면 도함수, 즉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되고 3에서 극소를 갖기 때문에 f'3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을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a 즉 마이너스 9a 더하기 27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자, a 값이 3이기 때문에 f'x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즉 3의 x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에서 개형을 그려서 생각해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1과 3 근처에서 부호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 마이너스 1에서 우리는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에서 알다시피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f의 극대값은 f-1이 됨을 알 수가 있겠고 지금 마이너스 1을 함수 fx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3a 즉 2a 마이너스 1이고 a 값이 3이었기 때문에 6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다항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여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fx에 대하여 f'x가 주어져 있고 f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f'x를 통해 함수 f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fx는 지금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적분상수 c는 f0이 9이기 때문에 c가 결국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주어진 fx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c 즉 9가 되어서 1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시각 T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과 x2로 주어져 있다. 두 점 PQ의 가속도의 합이 0이 되는 순간 PQ의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x1과 x2를 미분했을 때 속도에 대한 함수를 v1과 v2라고 하고 가속도를 각각 a1과 a2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위치 x1과 x2를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하여 v1, a1, v2, a2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v1을 한번 계산해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고, v2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주어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6t 마이너스 4, a2는 마이너스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점 PQ의 가속도의 합이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구한 두 가속도, 즉 6t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합이 0이 되는 순간은 t가 2일 때를 의미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t가 2일 때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t가 2일 때 거리로 주어져 있었던 이 위치로 주어져 있었던 함수 x1과 x2에 t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가 2일 때 그때의 위치 x1은 8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10임을 알 수가 있고, x2에서 t가 2일 때의 위치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10 플러스 14가 되어서 정답은 4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의 좌변을 보면 ft와 ft에서 et를 뺀 함수로 지금 피적분 함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0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적분식을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1에 ft dt 마이너스 x부터 x 더하기 1 et dt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적분 함수는 계산을 해보면 t제곱, 즉 et의 한 부정적분은 t제곱이고, 여기에 아래끝과 윗끝에 x와 x 더하기를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제곱, 즉 2x 더하기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부터 x 더하기 1까지 ft dt의 값은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에서 이 값을 2x-1이 지금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더하기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죠. 그런데 지금 이 x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지금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의 x는 각각 0, 1, 2를 대입하면은 저 값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서 먼저 인테그랄 x가 0일 때 0부터 1까지 ft dt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우변에도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x에 1을 대입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는 우변에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즉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터 3까지 ft dt를 계산해보면 우변의 식에 x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 즉
이만큼이 20이기 때문에 2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부터 3까지 ft, dt의 값은 모든 이 적분 3개의 적분 값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8 더하기 29, 즉 38. 따라서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묻는 문제죠. 자, 이러한 문제는 지금 주어진 식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x값에 적당한 함수값을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볼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x에 1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결국 좌변은 전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변은 1 플러스 a가 되어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의 식은 결국 스몰 ft에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했을 때 이 라지 ft에 1부터 x까지 대입을 해주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결국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지 f1은 상수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고, 라지 fx는 미분을 하면 결국 주어져 있었던 fx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더하기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a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2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f2는 12-1이 되어서 답은 11, 즉 정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함수의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f2와 f'2의 값을 가지고 g'2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gx가 fx와 여러 가지 함수들의 곱과 합의 형태로 나타내어 있기 때문에 g'x를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3 마이너스, 지금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해보면 고배 미분법에 의하여 앞에 식을 미분하면 2x, 그리고 fx는 그대로 둘 수 있고, 더하기 앞에 식을 이번엔 그대로 두고 뒤에 식을 미분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자리에 전부 2를 대입해서 g'2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3 마이너스 4f2 플러스 4f'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f2가 마이너스 2이고 f'2가 1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g'2의 값은 3 마이너스 8 더하기 4가 되어서 이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g'2의 값은 계산을 해주면 7. 따라서 답은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주어진 함수 fx가 x가 a보다 작을 때 3x 빼기 4,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으로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a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함수 f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1차 함수, 둘 다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나 x는 a에서 나누어져 있는 함수의 형태이므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결국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가 x는 a를 기준으로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같음을 알 수가 있는데, a에서의 먼저 좌극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극한은 지금 x가 a보다 작을 때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를 생각하는 건데, 지금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은 결국 첫 번째 식의 x자리에 a를 대입한, 즉 3a-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극한이자 함수값은 이 아래식의 x자리에 a를 대입한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a는
10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함수 fx에 대하여 주어진 극한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극한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fx를 이용하여 도함수를 구하면 4x-4가 되고, 이 도함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 f'1을 구하면 4-4가 되어서 답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